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 4층에 이번 특강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청년국은 예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이예은 우리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현장을 사랑하셔서 청년국과 함께 포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한 뜻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 현장에 대해서 농촌진흥 공무원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소개하는 동영상인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됩니다. 행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희망의 열매가 여뭅니다. 1년 365일 농업인에겐 풍요로운 희망을, 소비자에겐 건강한 행복을 선물하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세계로 뻗어가는 담양의 희망찬 농업시대를 열어갑니다. 대순맑은 생태도시 담양. 발길 닿는 곳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담양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 친환경 생명농업의 중심지입니다. 전국 최고 우수한 농산물을 자랑하는 담양 농업발전의 원동력은 1957년 이래로 농업인의 행복한 꿈을 응원하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담양 농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우리 센터는 2010년과 2015년 도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 및 우수 연구기관상을 수상하고 전국 고품질 우수 브랜드 쌀에 선정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선진 농정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과 연구원들은 힘을 모아 미래 농업의 활발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 농업인 교육 및 지원은 물론 농촌 자원 분야를 적극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기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최첨단 과학 영농 시설을 갖추며 친환경 농업 기반의 완성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갑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및 유해물질의 모니터링화와 인증을 위한 토양 분석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의 생산기술 기반을 적극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농업,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신복합형 농업의 부자 농촌을 실현하고자 딸기, 멜론, 토마토, 쌀, 한우 등 5대 작물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딸기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담양 딸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딸기 신품종인 죽향과 담양, 메리퀸 자체 개발 성공과 함께 신품종 종묘 수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럽 품종 보호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로열티를 획득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종자 개발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목 지역 적응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소득 작물 개발 및 확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의 탑프루트와 탑과채 브랜드를 명품화시킴으로써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잼, 즙 등 농식품 가공품 생산은 물론 농촌을 학습, 치유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지역 보존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6차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가축 분뇨 자원화와 ICT 활용 가축 질병 및 축사 재해 예방 시스템 등 축산 신기술을 보급 확산함으로써 담양 한우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농촌의 최고 경쟁력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학습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대 변화와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촌 진흥 사업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위한 맞춤형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신규 농업인의 영농 기초교육과 귀농인 중심 영농 아카데미 과정, 전문 과정인 농업인 대학 등 다양한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 농업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소농 선도농가를 발굴하고 경영체 역량 향상과 경영 혁신을 통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분과별 현장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목별 기술 교육을 학습함으로써 농촌 사회 활력화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품목별로 18개 농업인 연구회를 구성 운영,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생명 농업. 농업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 담양. 바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잘 보셨어요? 이제 우리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행복의 씨앗을 뿌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시군이. 그래서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업 농촌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이 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일터에 하나님이 오늘 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축복의 일터 속에서 청지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 날마다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들 속에서 이 네 가지 말씀을 가장 제가 좋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말씀들 속에 제 이름을 그냥 넣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였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소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노라 이런 말씀들 또 소윤이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저의 루틴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잠깐 여기 운동이 빠졌는데 운동 잠깐 가고 이제 현장 속에서 주로 농업인들하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터로 나아가요.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촌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농촌지도기관에는 중앙에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농업의 발전, 농업인의 복지 향상,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서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지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며 국제적인 협력까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보시면은 농업 연구개발, 보급 체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개발한 것을 보급하는 체계를 이제 각 지방 농촌 진흥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9개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의 전라남도 그러니까 도 소속에도 농업기술원이 있고 저는 전라남도에 소속해 있고 거기에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해당돼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진흥 공무원을 보시면은 진흥 공무원은 진흥청과 각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센터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말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흥 공무원이 직렬이 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사 그리고 이것을 개발된 기술을 보급 지도하는 지도사 이렇게 있고요. 농촌진흥청에는 아무래도 농업을 연구 개발하는 보급 체계가 더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농업연구사의 비율이 높고 지방농촌진흥기관에는 농촌지도사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담양군 소속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거고 인구는 담양군의 인구는 4만 6천 정도 되는 고 면적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광주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좋고 전라남북도 또 그리고 경상남북도 가기에도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또 유명한 것이 대나무 숲, 중록원, 메타세커야길, 가로수길 등 깨끗한 자연 환경 때문에 주말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이제 우리 기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보면 농업인들이 주로 대상이시고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농업인을 육성하는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농촌 지도자회는 거의 60대 70대 농업인들 남자분들이시고요. 생활 개선에는 여성 농업인의 생활 개선에는 여성 농업인으로 50대에서 60대의 여성 농업인들이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회치는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농업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이제 농업 행정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예요. 농업 경영인회라고 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농업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인 그리고 농촌 체험이 1차가 생산, 2차가 가공, 3차가 체험 관광 쪽이라서 체험 관광 농장주들 그리고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이다 보니 근의회 의원님들과 기자님들이 이렇게 수시로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하고 인력을 말씀드리면 세계과에 10개 팀이 있는데요. 저는 농촌 지원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12개 읍면 상담소는 12개 읍면에 농업인을 상담하는 상담소가 다 있어요. 거기에 상담소장님하고 상담원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뭐 벼에 병해충이 발생했다, 감자에 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곳에서 상담소장님들이 직접 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안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또 분석을 하고 저희가 또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한 105명 정도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한 85명인데 지도사가 18명, 연구사가 14명,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35명 그리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방농촌진흥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사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해요. 14명. 다른 시군에는 보통 1명에서 3명, 많게는 4명까지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딸기 신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왔던 이철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연구관이신데 딸기 신품종을 담양, 죽향, 메리킨이라는 3개 품종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그 지자체장이 그 실력을 높게 봐서 지도사 수를 줄이고 연구사 수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연구사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 주요 업무는 쭉 보시면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토양 검정, 농산물 안정성,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블루베리, 뭐 딸기 신품종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 농업인 교육 쪽, 귀농귀촌 육성, 저는 이제 농촌자원 발굴 쪽 농촌자원 팀장이니까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하고 농촌자원 발굴 쪽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은 그냥 한 컷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넣고, 거의 저희 과에서 농촌 지원과에서 동고동락하는 팀장님들이세요. 저희가 3개 과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원기획 팀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인력육성 팀장님이시고 저 셋이서 밥도 먹고 또 셋이 거의 회의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은 저는 이제 농촌자원팀장으로 있고 세 개 과에 한 개 팀을 맡고 있는 거죠. 10개 팀 중에. 그리고 농촌 지도사 팀원으로는 지도사 선생님, 정식 선생님이 1명 계시고 무기계약 선생님이 1명 계시고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 해서 저랑 총 4명이 한 팀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단체 활동 행사 교육 지원, 그리고 대나무 그 축제장 경관 조성, 사진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향사랑 텃밭이라고 해서 요즘에 2023년도에 고향사랑 기부법이라고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내 고향을 살리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 소득공제를 다 해드리고 답례품을 드리는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기부하는 그 중에서 그 답례품의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농장,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또 농촌 자원 쪽에서는 뜨는 업무인데 농촌의 그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그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연결해서 치유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가지고 또 업무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이 요즘에 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농작업 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365 캠페인, 안전 실천, 안전 보호구 장비 보급 막 이런 것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팜파티라고 해서 이거는 도농 교류가 활동하는 파티인데 농장에서 파티를 벌려주고 거기에 도시민이 오게 해가지고 농장도 소개하고 거기서 이제 농업인 직거래, 농작물 직거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도농 교류는 계속 도시하고 광주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농업인 단체 관리가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성 농업인이라고 해서 50대, 60대 여성 농업인들 생활 개선의 활동 지원하고 있고, 사회이치라고 해서 이념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것을 더 좋게라는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인데 학교 사회이치부터 육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사회이치, 또 대학 사회이치도 있고 이 사회이치를 후원하는 사회이치 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이치회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그리고 농촌생태체험관광협의회 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각종 보고에 월요일마다 참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그 회의들이 외에도 수시로 또 회의가 군에서 있으면 참석을 해야 돼요. 제가 실은 직원일 때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만 잘하면 됐었는데 팀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팀하고 또 전체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종 회의를 굉장히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될 정도로 회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인의 문의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고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단체들 그리고 필요하면 농업인 교육도 추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부터 하나하나 다 우리가 짜고 설명드리고 가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통과해가지고 또 우리가 집행하고 결과 보고까지 다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방 재정 시스템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나라 도움이라든지 보탬 1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나 이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나라 도움은 딴 나라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라 하고 보탬이는 안 보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끼리.
여기가 이제 우리 농촌 자원팀의 팀원들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정직으로 계시는 지도사 선생님이시고 공무직 여사님 함께 일하시는 기간제 여사님인데 올해 작년에는 굉장히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더라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팀원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제가 작년에는 연루가 돼가지고 징계위원회도 가고 감사장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작년 8월부터 또 새로운 친구가 오면서 다시 팀이 꾸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도 주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또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냥 일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같고 또 나와 함께 항해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구나라는 그런 또 경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군수님이신데 이번에 군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군수님이 이제 같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군수님의 기사가 떴는데 다니엘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로 나와서 거의 이제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전라남도라든지 담양, 호남권은 민주당이 거대 양당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야 승리를 하는데 이 군수님은 계속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의원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또 이번에 조국 혁신당으로 처음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하면서 그 결국에는 성실하게 천천히 다가오고 민심을 잡은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군수님은 군수님이고 나는 내일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그 지자체장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기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번에 우리 내란도 있고 계엄 선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국가의 위정자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의 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고 그랬더니 이렇게 군수님이 또 존경한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군수님이 되셔가지고 군수님 기사를 제가 계속 스크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우리 담양군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국민을 위해서 살리는 군수님이 되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나무 축제라고 담양에서 크게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 참여를 하는 단체 생활개선회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를 지원한 내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단체 육성하는 일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현장 속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주는데 가장 큰 이제 현장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는 지도사하고 연구사의 갈등이 굉장히 저희가 좀 심해요. 왜 심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방지능기관인데 지도사가 더 많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연구사 그 한 분이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해서 연구사를 계속해서 지도사를 줄이고 연구사를 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자리가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지도사 이 일들을 하면서 연구사 선생님들이 오니까 서로 갈등이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또 연구사 선생님들은 우리는 연구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만 하시려고 하는데 실상 지능청에서는 연구가 되지만 중앙에서는 되지만 우리 지방기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연구해온 것을
우리 아이가 흡수를 해서 개발한 거를 보급하는데도 부족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사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늘어난 상태라서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지도사와 연구사의 갈등이 있고, 우리 세계과 중에 미래농업연구단이라는 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이철규 농업연구관, 그 신품종 개발하셨던 연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팀이 있는데, 거기가 연구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나머지 2개 과는 이제 지도 업무하는 곳인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도사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보다 보면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어떨 때냐면, 우리는 야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사 선생님들은 그냥 딱 6시 되면은 워라벨이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급여가 더 높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저희랑 1.5배 차이가 나요. 근데 급여를 많이 받으면서 일은 우리보다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땡 하면 퇴근은 하고, 이래서 조금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있는데,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갈등들도 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본인들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직원 간의 소통이 안 돼요. 다른 과면은 거의 하루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같은 공간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한 자리에 예전에는 모였었는데 지금은 그 워라밸 문화, 그리고 또 금방 그 워라밸 문화, 그리고 자기 일만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문화 때문에 어울리는 기회가 없어요. 어울리자고 해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좀 시간을 물어보고 가능한 시간 되냐 안 되냐 막 이러면서 거의 모이질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20대, 30대 직원들하고 40대, 50대 직원들하고 생각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근무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버지 세대였어도 어울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대, 50대도 20, 30대한테 무관심, 그리고 20대, 30대도 굳이 어울릴 필요 없이 내 일만 하고 가면 되고 그 외의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인색함,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한 만큼 감사를 받아요. 감사라는 거는 일하는 거 잘했냐 못했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벌도 주고 징계를 주고 하는 건데, 모든 조직이 그럴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공무원 조직은 더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업무를 보면 더 좋고, 그 무거운 업무 맡았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한테 윗사람은 더 일을 주겠죠. 그러면 그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좀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농업인들하고 갈등도 있어요. 저희가 농업인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앙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사업을 시군으로 내려줬을 때는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그 기술이, 농업의 기술이 정착이 될 때까지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해요. 시범적으로 농가를 대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시범 사업을 했을 때 농가는 이 시범 사업의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하고 농업행정에서 주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자기 부담률이 있어요. 근데 시범 사업은 도입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80%, 90%를 보조를 해줘요. 10%가 자부담이에요. 그리고 농업행정에서 하는 것은 50대 50.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보급이 된 거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차원이라서 그 보조 사업은, 그런데 시범 사업은 보조율이 높다 보니까 막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기술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의 방향에 맞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다가
그 좀 나태해지거나 또 하기 싫거나 이 기술을 도입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포기해 버려요. 포기한다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미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반납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청년 업무 중에 하나를 2023년도에 해가지고 그 못 받은 돈이 있어요. 2천만 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이게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융자 사업으로 해서 5억씩 농업을 하게 되면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이게 4,000명, 2,000명에서 4,000명까지 주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3억을 주다 보니까 이거를 갚지 못하면 5년 이내에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5년 이내에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농업으로 그렇게 소득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못 갚으면 파산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문제 속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현장에서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응답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19년 차 근무를 했지만 한 번 2023년도 한 번 왔어요. 그 교사들이 저희 교사 세미나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때 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담양에서 교사 그 교육자하고 교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숙소는 정해졌는데 세미나 할 곳이 없다. 장소를 찾아보다가 저한테 문의 두드려져 가지고 제가 그때 맡고 있는 별관이 있었어요. 별관 교육장이 있어서 거기를 내드리면 좋겠다 하고 내드렸고 그때 오셨는데 그때 한번 발걸음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직장 다락방을 통해서 김동현 선생님이란 분이 담양읍교회 다니시는데 이성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와서 말씀하고 포럼으로 인도 받으니까 현장 속에서 그 제가 세미나실로 드렸던 그 여성 생활문화센터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담양군 기독 공무원 기독 선교회라고 제가 이제 올해 여기에 부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우리 센터에서 제가 있는 센터 뒤에 농업관이라고 있는데 그 단빛 농업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이제 기독 선교회가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 토요일에 전라남도 기독 공직자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공무원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받고 와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같이 직장 다락방으로 목사님과 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우리 담양군 기독 선교회 나영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중흥지교회 줌 다락방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시에 탁숙형 권사님, 우리 박도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유혜 집사님, 그리고 이제 중흥지교회에 있는 조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줌에 들어와 가지고 매일 저녁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함께 하거든요. 지역과 현장을 위해서. 이때 또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지역 속에서 열어가는 문들, 또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또 그 우리 누디아 기도팀은 제가 이제 유치부에서 같이 사역하시는 선생님들 몇 분 하고 매주 월요일 날 강단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면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각자 현장에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그 온라인 상에서 그 시간에 정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제가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고 좀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고 있는 단톡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계속. 그리고 유치부 교사로 있다 보니까 유치부의 부모님들과 나눴어요. 나누고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할 때마다 예배 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 계획과 임재로 한번 오늘 이 특강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며 사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만의 기도 시간과 기도처가 정말 하나님과 시선과 방향을 맞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도 이제 아시다시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것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새벽 기도 때도 또 운전하고 현장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운전할 때도 그리고 가끔씩 진짜 어렵고 진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할 때 그때는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화장실에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가장 편안한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현장 속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속지 않는데 그게 또 속을 것 같아도 제가 속은 것 같은데도 아니더라고요. 뒤에 보면 속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럴 때 보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누구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담양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현장인 농업 농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기관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관, 또 생명을 살리는 기관, 또 담양 군민들을 살리는 기관으로 쓰임받게 해주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해서 써봤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 청년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현장 속에서 현장 선교사, 현장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현장 전도자로서 정말로 올해 주신 말씀을 저는 한번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이 딱 와닿은 뒤부터는 계속 이 말씀만 들리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올해 우리 예일교회 말씀이 정말로 나와 너무 상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선포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저의 농촌 지도사의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농업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누려지는 현장이 되어지게 해주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붙잡은 건데 우리 기관이 농촌 짓는 기관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고 돼 있어요.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래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 없이는 국가의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또 농촌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한 기관에 나를 보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무너져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살려내야 될 농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질병 휴직이 많고 1년에도 한 몇십 건씩 될 거예요. 그리고 질병 휴직의 이유가 영적인 부분,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한 3명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만 해도 그래요. 근데 다른 군청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죠. 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해 버려요. 일이 힘들고 일을 하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질병휴직이라는 제도로 그 정신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진단서를 떼와서 쉰다는 명목하에 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남은 직원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1년에 2~3명은 꼭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육아휴직자도 있어요. 육아휴직자도 요즘에는 또 자녀 키우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6개월에 복지 가는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1년까지가 유급이거든요. 그리고 2년, 3년은 무급인데 복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더 처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기본이 2년 육아휴직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직원들이 몇 안 남은 직원들이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미루는 거예요. 밀어놓고 그러면 조직이 발전을 안 하겠죠. 기관이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하고 낙심과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휴식을 하려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이라도 품고 기도해서 좀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에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현장 전도자가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선교사로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이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담양에 이제 딸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담양 딸기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몽골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자매 결연하면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는 아직 이런 기술을 배우지는 못했어요.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배우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가서 세계 복음화의 현장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코피아라고 해서 이제 개도국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기술 이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피아로 좀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기도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대나무 축제 때 이런 꽃탑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대나무 축제 때 그 잠깐 나왔는데 판매 부스를 운영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나오면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촌 지도자의 생활개선에 4HL이라고 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해서 넣어봤는데 제가 19년도에 미국 리누드를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우리 담양군하고 딸기 때문에 자매 결연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을 선망을 하면서 미국에서 도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배운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 선교사로서의 꿈이 있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전라남도 기독 신우 선교회 기독 선교 공무원 선교회 대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는데 여기서도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썩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공직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만 내 것을 드러내고
내가 잘남으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어떤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공직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농업인들하고 또 직장 동료들하고 또 국민들에게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며 열매 맺는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전라남도에 모인 공무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목사님 말씀이 나달이 하나 죽어야 열매를 맺는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농업에서도 벽시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야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150개 우리가 먹는 쌀 150개, 180개 이삭을 맺어 가지고 그걸 수확해서 우리가 또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또 생명을 살리잖아요.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반쪽씩 심으면 그 반쪽이 썩어져 가지고 나중에 싹이 나서 15개에서 20개의 감자들이 또 뿌리 덩이 줄기라고 하는데 그런 감자들이 열려가지고 또 우리를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 그 구원의 원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리구나. 그러면 진짜 공직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그 품는 마음이 이게 향기로 나타나서 모든 국민과 농업인에게 전달되어져야지 이 지역이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심을 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 속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절대 계획과 그 방향, 시선이 맞춰지고 임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리고 무거운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하나도 제 공직 생활에 의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일도 없는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공직 생활 속에서 많이 겪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해가지고 또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국과 함께 포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들 또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중요한 청년들이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진짜 우리 광주와 호남 또 온 세계에 비춰져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현장과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진짜 멋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게 부족하지만 같이 그래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